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게 되며 별도의 오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또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 회담 이후 약 3년 6개월 만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김 수석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다음 달 1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삼국 정상은 회의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동북아 정세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5차 정상회의 이후 약 3년 반 만입니다. 다음 달 1, 2일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일본의 안보 법제와 위안부 문제 등 동북아 현안 논의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쟁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지만 일본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총리가 진전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여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위대 한반도 진출 시 우리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가 미치는 곳이 휴전선 이남일 뿐이라며 북한 지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한일 관계가 전환점을 맞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공통의 안보 이해가 걸린 만큼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뜻을 함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타결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와 한일 FTA 등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한일 간 쟁점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할 경우 향후 한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물과 함께 국정교과서 반대 문구가 새겨진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아직 국정교과서가 집필도 안 됐는데 무슨 시민이라고 독점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땡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박 대통령 시정연설 다음 날 문 대표는 작심한 듯 보폭을 넓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의 3자 연석회의 토론을 이어 시도교육감 간담회, 수도권 장외 홍보전까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개혁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연설을 하는 박 대통령 면전에서 야당 의원들은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국정화 반대, 민생 우선 같은 인쇄말 구호로 침묵 시위를 벌인 겁니다. 여당 의원들이 50번 넘게 박수를 쏟아내는 와중에도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시정연설에 참석해 무언의 시위로 항의하겠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침. 그러나 유인태 의원은 연설이 시작되기 전 당의 방침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행정수반에 대한 이해는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 의원은 시정연설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무수석 시절 경험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박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야당 의원 중 나홀로 박수를 쳤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에 대한 그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더 이상 소화병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정치 문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 대부분은 침묵 시위로 교과서 국정화에 항의했습니다. 박영선, 설훈, 이목희 의원 등 일부는 연설 도중 퇴장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기술 개발 논란을 불러온 KF-X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한국형 항공기 개발 사업단을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12월 말 이전에 출범할 이 사업단은 7-80명 규모로 사업단장은 공모를 통해 외부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명진 방사청장 직속으로 출범하는 이 사업단은 KF-X 기술 개발 등 모든 진행 과정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지난 8월 남북은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뿐 아니라 남북 교류 활성화에도 합의했습니다. 8.25 당국자 접촉 이후에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북 합의에 따라 정부가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참가를 위한 양대 노총의 방북 신청을 승인하면서 160여 명의 노동자 대표단이 이스타항공 전세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통일의 주춧돌을 낳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사를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북측 노동자들과 손잡고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화! 1999년 평양에서 처음 열린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는 2007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방북단 인원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2010년에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축구대회는 평양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열리며 29일에는 한국노총과 북한노동자팀이 30일에는 민주노총과 북한노동자팀이 경기를 합니다. 이들은 대회 기간 평양 시내와 생산 현장, 역사 유적지 등도 방문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대와 사회적 경제 활동을 위한 기초를 마련합니다.